네, 저는 무겁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거라서 이 단상에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원래 잡스처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긴 했는데 여기 잡스보다도 더 연배가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가 그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최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들 아카이빙하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짜 뉴스 그리고 팩트 체크,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의 과거, 어떻게 보면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팩트체크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팩트체크, 그거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거짓말 했던 것도 다 검증을 하고, 뭐가 사실이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말해주니까, 그거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공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저쪽 진영 것들도 잘못한 게 많은데 저런 걸 안 하고, 왜 이쪽 지정의 것들만 이렇게 왜 팩트 체크를 하지? 왜 팩트 거짓말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은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여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팩트 체크를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이후로 그 70% 이상이 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팩트 체크를 또 한 번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뭐 제가 예시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 식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유가족들이 뭐 여기서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팩트 체크해봤더니 미국이나 일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 그거 맞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랑 일본하고 다른 나라는 안 하면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선별적으로 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팩트 체크 이게 정말 정확한 걸까? 혹은 공정할 걸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팩트 체크 자체에서도 일종의 그게 취재 활동이기 때문에 원본이 얼마나 정확한 원본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본을 계속 쌓아서 누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누가 내로남불인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인용문 이런 것들을 계속 빅데이터로 담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여기서 말씀 다 하셨지만 나중에 내일 가서 손 회장님께서 이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배치되는 것들도 다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놔야지 향후에 누가 거짓말을 했고 어디서 왜곡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뉴스 생산자의 발언을 정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런 직접 인용문을 뭐 주로 이제 언론 기사죠. 언론 기사에서 큰 따옴표로 발언했었던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계속 담아냅니다. 그렇게 담아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의 과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나왔었던 직접 인용문들을 찾으면 거기서 그 검색어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분이 탄핵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노무현 정부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렇게 다 나오고,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내로남불, 소위 내로남불처럼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의견을 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뭐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이 사람 이게 거짓말이야라고 위키피디아처럼 위키 방식으로 댓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이나 진실인 것들을 더 검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발화자들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거짓말 아니고 난 이런 의도로 했는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거기에 자기가 직접 자기의 의도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반론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저희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 작업 도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잠시만.
일단 저희가 뉴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시스템이 잘 좋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 말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카이빙 작업 도구는 어떤 내용이 이제 빅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화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인용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 데이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뉴스에서 그 정치인이 했었던 발언들을 일일이 큰 따옴표로 돼 있는 것들을 많이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작업 도구는 어떤 식이냐면, 언론사에서 뉴스를 받으면 그에서 직접 인용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AI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그것들을 바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이 처리가 되고, 지금 추산을 할 때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좀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인들, 출마자들의 발언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지금 300명의 정치인들이 했었던 발언들을 모두 모으는데 걸리는 시각, 약 1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4년 동안 했었던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각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 데이터들 다 모아놓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에 대한 작업 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가짜 뉴스를 최근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나오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지? 계속 1시간 동안 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해 놓은 그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10분이던 20분이던 이런 내용들을 그 AI를 통해서 사운드 투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피크 투 텍스트. 그래서 소리를 바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방송이 나오면 5분 안에 1시간짜리 방송을 텍스트로 다 바꿔줍니다. 그냥 글자로.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바로 잡히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김어준이 다스베이더라고 해서 했었던 방송에서 했었던 모든 말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는데 걸리는 시각, 다 텍스트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각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키워드를 가지고 김어준이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서 뭐 틀린 얘기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찾아볼 수가 있고, 앞뒤가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루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시민운동 형태에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검증하고 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가짜 뉴스를 판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그런 접근, 그런 기술 활용들도 늘려가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들 챗 GPT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챗 GPT 활용도가 높게 고급 기술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 형편없어서. 왜냐하면 실제로 특히나 역사 관련된 문제를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게끔 하는 거짓말을 오히려 챗GPT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챗GPT를 만드는데 어차피 인공지능 제일 중요한 게 그 배경 지식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된 지식은 채 0.5%인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한국어로 된 지식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T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AI가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팩트체크 GPT를 한국어 기반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짜뉴스 아카이빙을 만들고 그래서 가짜뉴스임들을 계속 검증하고 쌓아가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통계들을 데이터로 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실관계인 이것들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아주 똑똑한 AI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관계, 팩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AI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아주 똑똑하고 전체적으로 뭐든지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만 저희는 적어도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근거로 이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부분 사실인데 어디를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를 검증할 수 있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AI는 향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단순히 어떤 팩트 체크, 저희가 언론도 트루스 가디언을 통해서 언론 활동도 하긴 있지만 단순히 팩트 체크를 하고 가짜 뉴스를 아카이빙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공론장의 환경들을 바꾸어서 정말 가짜 뉴스나 그것을 생산하고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데 그쪽에도 더 힘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연은 이게 사실 다 차후에 저희 서비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연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